이래 되고 그다음에 운송업 되고, 이게 실제 배우자분이 돼지 해자 이게 급살 끄트머리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한댔죠? 우리 급살의 끄트머리를 이 장거리로 가는 것도 돼요. 먼 곳, 저 멀리 왔다 갔다, 쇼트한 데가 아니고 롱, 길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장거리 물류 운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거리 물류 운송을 하는데 만약에 형살이라든지 이런 인해 육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이즈를 크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촛불 도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 외제차 타제 이랬던 거예요. 왜? 장거리 하는 거 보면 큰 덤프 트럭 같은 게 벤츠, 볼보 이런 게 많거든. 그럼 이제 신통방통하죠. 그렇게도 많이 본다. 이거는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노하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보시면 범인자, 이게 이제 지지인자로 상거리에 놨죠. 이 사람이 이제 한 데가 이제 사업장이 삼거리를 끼고 있는 정거장 부근의 분식집. 그러니까 이 삼거리를 끼고 있는 정거장이랬죠. 이때 삼거리를 뭘로 본다? 임목은 38목으로 본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호랑이의 범인자가 팔주에 좋은 모양을 갖고 있으면 삼거리에 대장할 팔자. 그래서 그 삼거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분식집. 그 삼거리를 찍어준 사람이 용선생이 찍어준 거죠. 가게 위치 옮기러 갈 때. 그래서 이 범인자 속에 인중병하가 이게 병하의 기운이 숨어 있죠. 이 삼거리에 재성이 숨어 있죠. 인술이 마로자를 땡겨버렸죠. 오화, 시내 중심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삼거리를 끼고 있는 동네에 분식집을 하여라. 월세가 많이 나간데도 부담하고 가여라. 월세를 부담을 안고 가라. 이 상관이죠, 상관이. 이 양옆에 이 양투된 걸 보세요. 호랑이의 범의 기질 갖고 있죠. 그래갖고 이분은 이제 그거 합니다. 분식집. 내가 어디예요? 이 어디겠습니까, 이분은 이제. 연산동. 예. 연산동 아니고 이 범인자가 있는 곳. 이거 동자 맞지? 예. 동네. 동네 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잘 나간다 나름대로. 근데 안 온 지가 좀 돼가지고 지금 뭐 또 옮겼나 모르겠네. 이분이 이제 장사가 좀 잘 돼가지고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규모를 이제 좀 키우려고 이제 했죠. 근데 이제 키우지는 말라 했는데 그 이유로 이제 모르겠어요. 또 어떤 거, 왜 규모를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이 사이즈 소문난 잔치집을 만들지 마라. 예, 운 최고 좋을 때 망한다. 그 왜 그렇겠냐 이거죠. 첫 번째, 무죄, 죄를 안 받다. 두 번째, 인성이 없다. 이런 거 있죠. 이 팔자가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상관격에 재성이 없으면 다 구멍가게 하나 이렇게 보지 말랬죠. 이것도 쟤한테 또 이 짝퉁으로 배워버리면 야, 용선생 말 또 안 맞다 이러는데 팔자 전체를 봐야 돼요. 이 전체에서 볼 때 인월의 간목이 양투됐죠. 자, 인월이면 뭡니까? 자, 이 사주의 그릇을 볼 때 이 양반이 크게 키우지 못하는 거를 무재 사주고 무인성이라는 이 두 가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육친에 다 속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주의 가장 기본 바탕, 가장 기본 인월에 초음에 춘내 불사춘, 봄인데 봄이 아니게 됐죠. 춥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병화인데 이 팔자의 제1용신은 병화인데 투출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무토는 뭐를? 병화를 매강시켜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그릇이 큰 한정식집 해가지고 사이즈 키하고 뭐 점심 특선 3만원 이렇게 못 받는다니까요. 3만원 너무 싸나? 10만원 이렇게 못 받는다니까요. 그냥 푼돈 장사하는데 뭘 하라? 현금 박치기 하여라. 이게 왜?
이 노래 물이 태양을 못 봤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에 원판 불변의 법칙. 예. 운에서 하가 와서 식상생지를 열어주니까 분식집이 잘 되더라지. 예. 구급 공무원 평생을 복사만 하는데 인생에 대운이 와서 오늘 국무총리 발령 났습니다. 심장마비 걸린댔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내가 호박으로 태어났는데 운이 좋다고 줄 거 가지고 수박이 안 된다. 이걸 갖고 자꾸 대운에서 절대 승부를 보지 말랬죠. 다 거짓말이다. 원국에서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 사람 사이즈. 키가 내가 170으로 자랐다 태어난 거예요. 네 인생 대운이 오면 190이 될 걸 안 됩니다. 자리를 잡아 당기도. 쌤이 지금 운 좋다고 지금 키가 지금 2m 될 것도 아니고 그 애가 그냥 사이즈가 170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170인데 여기서 옷을 예쁘게 입어가지고 작은 키지만은 멋진 모델이 된다는 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늘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글 7cm, 15cm. 예? 구벌. 참, 하여튼, 이 상관의 깨돌이. 하여튼, 이런 거를 잘 쓰면, 하여튼, 먹고 사는 데는 큰 그게 있다. 이래 보면 되죠. 그 다음에 C가 뭡니까, 이게? 지살 맞았죠? 이게 이제 자식의 성장과 함께 지살, 먼 곳에 보내는 자식 인연이죠. 애들이 크면 이제 자기 갈 길을 간다. 뭐, 이렇게 봐도 되죠. 그래서 보통 이래 시주의 지살 자식인데 내하고 인의 육합이 딱 걸려 있죠. 이런 경우도 이제 음양 관계에서 합이기 때문에 자식과 내가 부모 형제처럼 합으로 딱 붙어 있다. 인연이 오래 가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데 자식이 부모 일을 돌봐주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음양 관계가 부부 합처럼 붙어버리니까 자식을 내 부부처럼 지내는 것도 돼요. 그래서 자식과의 유정한 인자가 되죠. 근데 이게 봄에 물이 수생목에서 나무 키우는 팔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한계는 있는 거죠. 왜? 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대운에서 이제 오행적 하기의 보조가 좋으면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갑인목이라는 게 대운의 보조가 좋으면 잘 살아나겠죠. 진이면 병진이면 뭐가 예? 시주가 병진. 뭐 병진도 뭐 그리 나쁘다 보진 않죠. 인중병화가 투출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용신이 투출돼 버렸으니까. 좋지. 예. 근데 우리가 궁성에서 투출되는 게 시간에 투출되는 거하고 다르댔죠. 예. 정작 내가 잘 받아 써먹는 거는 어디에 투출된다? 연월에. 왜? 어릴 때 젖먹이 애가 커가는 과정에 분유에 우유를 딱 미게 하고 큰다 이러면 애기 때 먹어야 되는데 좋은 게 대문 밖에 있으면 다 큰 어른에게 젖을 먹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잘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팔자의 인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받아 먹는 거죠. 인성을 받아 먹는 게 중요한 팔자들은 연월에 있어야 돼요. 시에 있으면 받아 먹는 걸 내가 잘 못 받아 먹어요. 그럼 뭐냐? 내가 평생을 책임지고 가야 될 존재가 대문 밖에 있으니 여자 같은 경우는 평생 일하는 팔자도 돼요. 시주에 인성을 나아갔다 하면 내가 평생 책임을 지고 가야 될 인자가 대문 밖에 있으니까 일을 오래 한다 이런 해석도 돼요. 아니면 이제 엄마가 대문 밖에 나와 있다 이런 것도 되고 엄마가 대문 밖에 나와서 간섭하는 것도 되고 내가 그 집안의 엄마를 책임져야 되는 것도 되고 이 해석이 다양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걸 그냥 갖고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질문 사항에 따라서 그걸 이제 확장 해석을 해보는 거죠. 어디로 튈지는 모르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제 앞에 메모해 놓은 것처럼 그 교육, 의료, 요식업, 식품, 기술 다양성을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범주에서 이제 하나가 꽂히니까 이런 관계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물었을 때 그 종목이 나오면 그때 이제 칼을 뽑아버리는 게 가장 사주를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물으러 오면 맞춰봐라 이래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춰봐라 용선생 뭐 유튜브 보니까 잘하대 맞춰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날 컨디션 안 좋으면 모르겠다 해보는 거예요. 진의 원진 발동되면 막 엉망진창 가는 거고 이래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물으러 오는 사람이 인생에 뭔가 운명적인 답을 구하고자 할 때는 그 선생한테 믿고 그냥 맡기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실질적으로는 꼭 이렇게 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이 많은 집은 맛집을 가보면 있잖아요. 소문난 맛집에 가면 항상 아이고 막 저 집 뭐 소문보다는 맛이 없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는 도사집을 가도 호불호는 다 있어요. 호불호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간판을 거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댔죠. 야매를 해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잘했던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보면 그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관의 힘도 세고 일간도 약하지 않죠. 신왕의 시광 형태거든요. 신왕의 시광 형태를 잘 갖추고 있죠. 이런 사주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냥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먹고 살만한 의식주는 보장받은 팔자예요. 운에 상관없이 이런 사주들은 이제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죠. 여자가 상관을 쓴다는 건 관을 밀어내는 거니까 배우자와의 인연의 조합이 잘 안 된다거나 남편이 실속 없는 세월을 보내고 내가 실제 가근의 주인공으로서 자식을 다 키워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신적인 고충을 많이 갖고 가죠. 그래서 이 어머님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고충이나 딜레마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 때문에도 많이 물으러 와요. 그게 이제 장사가 안 돼서 물어오는 거는 운에 의해서 약간 왜곡이 돼 있다가 가수가 노래 잘 부른다고 다 돈 버는 건 아니랬죠. 언제 무대를 만나느냐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무대를 만나가지고 노래 부르는 무대가 잘 만들어지면 돈 버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이상하게 배우자와의 갈등이 많죠. 그 갈등 속에서 이제 애로를 많이 겪고 물으러 오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멘탈 상담이 또 잘 들어가야겠죠. 멘탈 상담. 저같이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래 오면 막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가지고 또 막 엉망진창이 되는데 여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더 잘 알겠지.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해보시는 하여튼 막 이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참 하여튼 상담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이 보면. 돈벌이 때문에 남편하고 소홀한 거 아닙니까? 돈을 벌고 하는 과정에 이제 자기는 이제 경제활동 열심히 하는데 이제 배우자하고는 이제 좀 갈등이 있다고 봐야겠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또 그러죠. 상관을 잘 쓰니까 상관을 무기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하고 멀어지는 것도 되는데 인성이 없다라는 거는 관의 식상, 남편의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이게 그 무게가 짝인데 예. 앞에 갑인이 있으니 예. 무가 개를 올라가면 갑을 지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돈벌이가 우선이고 예. 그래 보실 수도 있죠. 그 책에 보면 이 갑목이 이제 첩첩산중에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걸 받아 쓰질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갑인에 있는 인중병화라는 게 이 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돈을 선택하겠냐, 남편을 선택하겠냐. 예. 돈을 선택하는 목적은 자식을 키우기 위해 이래 되는 거죠. 건강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자꾸 이제 지방 객지로 많이 다니니까 뭐 이렇게 애정에 대한 게 좀 약하죠.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이제 뭐 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삽니다. 수생목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목적이 자식이 되는 거죠. 자식이. 예. 봄에 물이 나무 키우는 팔자는 열심히 살거든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주변에 희생도 많고. 자, 월주가 부모궁이잖아요. 내가 부모궁에 수생목에서 키워준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운 딸입니까? 부모한테 잘하겠죠.
예, 그런 것도 되죠. 근데 이제 배우자가, 인월의 물 입장에서는 토를 쓰는 법이 없거든. 토가 딱히 이 사주 원국에 난강 방식으로 보면 중요한 요소가 아니거든요. 인월의 수화가 나무 키우는 팔자가 토가 두터워 버려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원명이 토가 잘 생기면 잘 생겨서 문제고 못 생기면 못 생겨서 문제고 이미 원판이 그래 된 거죠. 이런 경우가 잘못 가면 또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만약에 무오다 깨하고 이게 인호해가지고 상관 생재 재생관으로 정관이 잘 생기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촌딱 됩니다. 촌딱. 큰 재벌집 마님이 오셨는데 어디 보니 막 시골에서 농사 짓는 스타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남편한테서 이제 막 호강에 호강을 다 받고 살았는데 내가 언제 풀리냐. 돈은 원래 많은 거고 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힐링의 명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게 안 돼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이 한 달에 1억씩 갖다 주는 거예요. 1억씩. 그러고 막 엄청 잘해준다. 예를 들면 근데 기죽어 사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받아먹다 보니까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돈을 벌어서 잘 나가는 여자가 되어서 이 남자의 코를 좀 눌리고 싶고 나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물으러 왔는데 용 선생이 집에서 살림만 하여라 이래 보니까 이제 내 사주가 그렇게 안 좋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네. 나는 남편한테 받아 먹기만 하고 평생 집에서 놀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비참한 인생도 있습니까? 그럼 참 인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팔자를 다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상담이 실제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갖고 뭐 그 전에 말했잖아요. 에르메스 가방 메고 샤넬 옷 입고 왔는데 우울증. 그런 거 상담을 잘 해야 돼요. 인생에 뭐가 돈이 다가 아니랬죠. 이게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역학을 개업해서 한번 해보시면 대부분 물으러 오시는 분들의 주제가 이 돈이에요. 내 운이 언제 좋아져요 할 때 물을 때 이 운에는 다 돈이라는 게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돈이 많이 벌리면 운이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돈이 있는 사람이 내 운이 언제 좋아지요?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영적인 진화 같은 거예요. 이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만족이거든요. 이 정신과 영적인 진화에서 오는 거는 이게 부부 간에 이게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 나한테 용신이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용 선생이 이걸만 봐버리면 이거는 반쪽짜리 상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담가는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돼야 돼. 남자들이 보통 물으러 오면 남자들은 가끈을 지키는 일종의 대주 역할이라는 게 남자한테는 양기로서 본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관을 잘 다스린다는 거는 일종의 남자한테서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여자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을 받는다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용 선생이 이제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여자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나 이렇게 어머님들이 그래도 연배가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데서의 어떤 힐링이 되는 상담을 잘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눈물 확 쏟아버리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서 이제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담이 그래서 막 나는 열심히 잘 봤는데 갔는데 막 보면 막 완전 저 양반 돌팔이 돼서고 막 제가 요 사이 한번 들어서 그럽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 얘가 조금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 수업을 했나 모르겠네. 쌍칼을 지는 여자의 이제 한번 이게 한 칼을 끊는 그런 여자라고 내가 이제 해주는데 그게 아니면 남편이 그래 간다는데 남편이 이제 잘 나가는 이제 메디컬 센터의 원장이 돼갖고 재산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집도 잘 살고. 그래갖고 이제
쉽게 말하면 남편 복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애도 이제 서울대학을 갔으니까 좋은 사주다 이랬는데 이제 내보고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이 운이 나빴다면 마트에서 점원해야 될 팔자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쪽이 아니면 선생님은 잘 나가는 남편 만나갖고 호의호식 하는데 단 애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한테 소개해주면 가고 용선생 하나도 안 받더라. 내보고 마트에서 일하라네. 라면서 막. 그 말만 듣고 그 말만 듣고 거지. 예. 그러니까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상담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잘 맞춘다고 상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제 천수경이었잖아요. 천수경을 언제 내가 철들겠냐. 천수경 아직까지 나는 잘 맞춰야지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련한 대가는 5분을 상담하더라도 한 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간에 고생이 많았네. 앞으로 잘 될 건데 취미로 사회활동을 해봐라. 니도 훌륭한 여자다. 이 한마디였으면 눈물 흘리고 게임 끝난 거예요. 눈물 흘리고 게임 끝나고 가가지고 용선생 진짜 용하더라. 내 마음을 깨뚫고 있더라. 이래 나가야 되는데 용선생이 뭐 쓸데없이 잘 나가는 남편 만나가지고 말이야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평생 뭐 재산이 몇백억이 되고 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건 다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산으로 들어가려고요. 산으로 가가지고 다시 이 역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것도 책 무슨 책 보랬습니까? 제보고 김미경 씨 책이랬습니까? 그 김미경 씨 책 봐갖고 이제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책을 가야지 이제. 자, 와이프의 어떤 마음을 참 많이 아시는. 그 다음에 시간이 한